민영배만 같아라 4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왔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민영배 의원을 구박할 예정. 아니 오늘은 제가 새날을 구박하려고 그러는데. 왜요?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아니 이제 뭐 새날 방송 계속 해야 돼요? 뭐 할 게 있어야지. 뭔지 왜 이렇게 악플을 부르실까요? 악플? 모르지 악플이 나올지 선플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아니 그 악플 부르시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우린 방심하지 말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당연히 지금은. 근데 그 방송 그만둘까요? 이재명을 지키러 나가세요 이제부터. 그렇죠. 누가 옆에서 혹시라도 경호대로 가세요. 아 이건 이것대로 해야지. 경호대로. 나밖에 할 사람 없다면 내가 거기 가시. 아니 지금은 하여튼 이제 안전을 하여튼 제 안전을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직속 K 이니셔티브 위원장님. 재미없네. K 이니셔티브 위원장님. 야 내가 온갖 위원장은 다 들어봤어도 이렇게 품격 있는 위원장 저도 처음 봤어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K 이니셔티브 위원장. 그러면 이걸 줄여서 어떻게 하냐? KI. K 위원장. KI 위원장. K 위원장님. 아니 처음 들어보셨어요? 지난번 거기 때 탁 나왔잖아요 그림이. 처음에 출마선언 출마선언 동영상에. 그게 핵심이다. 앞으로. 핵심 키워드가 K 이니셔티브였죠. 네. 발음이 좀 어렵다고 사람들이 좀 그랬었던데. 자 알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민영배 후보의 지금 일단 뭐 후원 계좌가 위에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는 좀 계좌를 민영배는 대선 출마 안 했어요. 왜 갑자기 저를 후보 만드세요? 민영배 의원. 개인 후원해 주실 분, 후원해 주실 분 후원해 주시고 민영배 TV 구독은 아마 링크로 걸려 있으니까요.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의 기쁜 소식이었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연기. 기쁜 소식인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 고개를 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걸 저희 이제 의원 방에 김한규 의원이 딱 이거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진짜요? 라고 물었어요. 제일 먼저. 야 그때부터 이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맞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럼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단 그 코멘트가 조희대 탄핵 이렇게 이제 느낌 싸게 하고 조희대 탄핵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늦었지만 다행인데 그리고 기쁜 소식인데 가만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희대 탄핵 이렇게 한 건데 제가 탄핵이란 말을 사실 잘 안 쓰고 응징이란 말을 씁니다. 저는 살다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 봐서 진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지난 일주일 새에 일어났잖아요. 네. 제가 새날을 잠깐 비우고 있었더니 그 사이에 비우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날마다 합시다. 날마다 이제 앞으로. 체력이라 갖추고 오세요. 이제 거의 다 회복됐어요. 왜 이러세요? 근육이 조금 좀 덜 붙었는데 이제 거의 다 회복됐으니까 그러니까 걱정 말고. 더 좀 이야기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 현대사에 이를테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수사 중단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거랑 맞먹는 사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굉장히 당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 국가 수반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예방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조희대란 자가 나머지 9명과 짜웅을 해가지고 정말 희대의 대법원 판결을 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잡을게. 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얼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선판에서의 파장이 그 정도 사건이 일어난 거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대통령이 막은 거고 이건 대법원장이란 자가 이번에는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방향이 달라. 완전히 방향이 달라. 근데 어쨌건 지금 대선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4주가 못 남은 상황에서 다른 변수는 사실상 다 사라졌고 돌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장 돌발 네. 상황, 경호 이런 문제가 네. 제일 중요해졌고 저들이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맡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예측되는 리스크가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그건 사실 몰라 아무도 몰라. 그게 제일 두려운 아, 거죠. 아, 아. 그러니까 모든 리스크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남은 건 딱 하나죠. 현장에서 도발하는 거. 도발 사건. 예. 도발.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라고 뭐가 있냐면은 이재명 공약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 같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뭐 내란을 극복해서 대통령 되는 문제가 아니라 K 이니셔티브든 중요하네. 그 뭐든 간에 중요해. 이재명 공약 중에 지금 마음에 드는 거 몇 가지라도 알려내는 게 돼야지 지난 대선처럼 뭐 줄리네 뭐네 이런 얘기가 지금 대선에 주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근데 민주당 요청을 하면 저한테도 바로 즉각 들어와요 내용이.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 누구는 이런 발언했다, 누구는 저런 발언했다는데 얼마 전에 요청을 했는데 민영배 의원이 초강경파였다는 거야. 조이대 탄핵해야 된다고. 아,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너무 초강경파? 초강경? 아니에요. 제가요 한 번도 발언 안 하고 있었어요. 22대 들어와서 21대 때도 제가 한두 번밖에 발언 안 했어요. 살짝 나가서 인사할 때 한 번 있었고 검찰 이대로 두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딱 두 번밖에 없어요. 복당해가지고 가서 인사할 때 그다음에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제가 지난 4년간 시달려온 그 민주당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 내지는 그 좋게 얘기하면 선비 DNA가 살아나려고 그래서 도저히 참도 안 되겠길래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사실은 근데 복잡하게 얘기 안 했어요. 민영배 등판. 복잡하게 그냥 조이대는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 이유가 어쨌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해야 돼. 기회만 되면 바로 해야 돼요. 지금은 뭐 빌드업 한다고 어쩌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 드러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 건요 무책임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머지 9명은 혹시 허튼 짓 하려고 하면 준비 다 해놨다 그때 하자. 그 다음에 고등법원 황송심 이제 고등법원은 거론할 필요가 없었지만 황송심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고등법원은 고법은 행여라도 그러지 않고 15일까지 기다려봐야 되지만 행여라도 연기를 안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한 그대로 즉 조이대의 수하처럼 움직이면 조이대 행동대장처럼 움직이면 즉각 탄핵하자.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좀 띄워주려고 네. 한 3-40명 발언했다면서요. 리스트까지 알아. 근데 초강경 탄핵을 외쳤다라고 주장을 해서 띄워드리려고 했더니 나는 초강경 아닌데.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게 강경파 있잖아. 철험의 이런 느낌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난 이런 소리 들으면 본인이 굉장히 좀 뭐랄까 공격당한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 같아요. 아, 이렇게 트럼에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요. 트럼에 안 죽었구나. 아니요. 아니 방송 그래도- 이름이 민영배만 같아란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띄워줄 때 네. 맞습니다. 내가 조이대 탄핵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왜 눈치가 이렇게 없으세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고 22대 때. 전부 다 저렴해라. 다 처럼에 돼버렸어. 근데 그날은 왔다며 진짜 좀 답답해질라 그래서 처음에 글 안 했어요. 잘 나갔어. 다 막 제대로 정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괜찮아지려고 했는데 중간에 가니까 뭐라고 조금 이상한 소리 하고 조금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처럼 처럼에 노릇을 한번 했네요. 지금 채팅창에 윤석열 도축님께서 닉네임 너무 웃기다. 문영배 플러스 민영배는 정일입니다. 자, 하여튼 제가 이름 때문에 요새 뭐 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사실은 조이대 탄핵 열차는 출발을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 브레이크 잡고 멈추면 안 되고 조이대 탄핵은 탄핵대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 시기가 그러니까 대선 전에 탄핵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봐요. 오? 그러니까
이게 대선 당선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보복처럼 미쳐. 이게 선비 습성이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당이 되고 나면. 그래서 이게 국정 안정을 위해서 뭐 더 조율을 해야 된다, 뭐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당 내에서 막 터져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민들이 지금 문제를 발견했던 이 시점에 민주당이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헌법은 절대로 훼손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는 놈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응징한다는 걸 민주당이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이미 조의대는 대선에 개입한 확신범이야. 그렇죠. 예. 고법이랑 상관없이 탄핵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늘도 페북에 포스팅 그렇게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시점을 고민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지지자들은 조의대 탄핵을 더 강력하게 외쳐요. 지금 지도부가 시점 고민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민주당에 제가 그 불안해하는 그 DNA가 살아나는 네. 거라서 지금은 무슨 뭐 화합이니 평화니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거 지금 안 하면요 이걸 오히려 봉하고 가는 것 같은데. 골든타임 놓친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선거에도 도움이 돼요. 민주당이 역풍이 없을 거니까. 확실하게 아니, 한다. 원래부터 역풍은 없어요. 역풍 얘기 나오면 제가 열이 받아요, 진짜. 아니, 제가 그렇게 동감하고 있는 상황이면요. 저한테 맞아요. 헌법 바꾸시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이 재밌어. 권 대표님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민주당 저 단체 사진 하나 아까 보여드렸던 거 한번 보여주셔봐요. 저는 뭐냐면은 칭찬하고 싶은 게 물론 각각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덩치가 큰데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거는 민주당의 역사상 처음이에요, 사실은. 예. 저 민영배 찾기 한번 찾아봐요. 난 눈에 보이거든요. 저기 저 바로 저기 있네요. 바로 저기. 아니 근데요. 저는 이번에 조금 이제 진지한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네. 저 얘기는 뭐 계속해봐야. 이번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지금 정권의 모순과 현 상태의 이 국민들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몽창 짊어지고 죽음 후 골짜기로 딱 빠져들었잖아요. 이번에 조의대 원장이 사법부 안에 있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준과 동시에 사법부 안에 남아있던 양심을 일깨워줬어요 이번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조의대를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아니 막 별 글이 다 올라왔던데 노행남 판사, 김주옥 판사, 송경근 판사, 김도균 판사 이런 분들이 대법원에 지금 하고 있는 조의대 사퇴 요구와 조의대 하고 있는 이 만행에 대해서 일제히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국민들은 이보다 훨씬 심해요. 법원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때 뭐 점잖하게 뭐 법원이 합당하게 했네. 그냥 놔뒀으면 합당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막 조의대의 만행은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응징을 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뭐 이틀 만에 막 100만 명 서명해버리고 내부적인 비판 터져 나오지, 그럼요. 법학자들 비판 터져 나오지. 네. 이 상황에 고법 판사는 개인적으로 못 견딘 상황이고요. 예. 조의대 탄핵은 이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진행해야 된다는 게 지금 주류 다수고. 그 생물학에 에틸렌 작용이라고 있어요. 에틸렌. 보통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게 잘 안 익으면 그걸 이렇게 싹 해가지고 그 하는데 사과를 가령 썩은 사과를 멀쩡한 사과에다 딱 많이 담아놓잖아요. 네. 그러면 옆에 있는 썩은 사과 옆에 있는 사과까지 썩게 만들어요. 전염되는 거죠. 다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체를 썩게 만들거든. 예. 빨리 이 썩은 사과는 도려내야죠.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조의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요. 철험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철험해라서가 아니야. 하기완송 대선 난입 사건 이후에 지지층들이 엄청나게 각성을 해갖고 대법원이 저렇게 써왔단 말이야. 그렇지. 그거 알게 됐다. 그 대법관들의 온갖 판결들이 지금 다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히 조의대가 사법개혁의 1등 공신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쿠데타잖아요. 사법 난동 쿠데타잖아요. 그러면 실패했으면 목을 치는 거야.
그래야 역사적으로 이게 정의 구현도 되지. 탄핵당하기 싫으면 빨리 사퇴하든지. 그렇죠. 근데 14일 날 지금 청문회 예정되어 있잖아요. 해의정들 할 겁니다 아마. 그 전에 사퇴할 수도 있을까요? 하는 김에요, 의원님. 예. 직위원도 직위요? 한 한 맺혔어. 당연히 거기는 여러 가지 지금 그 할 텐데 미처 거기까지는 하도 지금 급해서 우선 이거 정리하느라고 같이 해볼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그 조이대가 나섰어야 되는데 안 나섰던 건 내란 공범이라는 실증이 있잖아요. 법원 판사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어요. 판사 체포하려고 할 때 한 마디도 안 했지. 법원 침탈당했을 때 한 번도 안 한마디도 했죠. 안 했지. 아, 이 내란 사람 때도. 뭔가 있구나. 직위원 때도 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조이대는 확실히 저는 감옥에 가야 될 대상이 지금 대법원장인 거 아닙니까? 특히나 그 내란의 밤에 뭐 법원 행정 뭐 회의를 열어가지고 사법행정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게 계엄 해제 의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더 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한번 그 진짜 철저하게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특검 피할 수 없고요, 국정수사 피할 수 없고요, 다 하고 하는데 일단 탄핵해서 저 자리에서 왜냐하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오매매 진짜 이 다녔거든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돼서 쭉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듣지 못하던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보통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분들이 아닌데 막 그걸 쏟아내는데 와 진짜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그대로 들은 대로 좀 읽어드릴까요? 네. 제가 저기 페북에 포스팅해놨는데 경로당에 가보니까 이게 보통 통장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 안 하는 분들이거든요. 정치 얘기 안 하시죠. 네. 제가 들어볼게요. 통장님들이 인사를 이렇게 딱 해서 가서 그 얘기했더니 그중에 어떤 한 분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요 경로당에 가보면요 어르신들이요 밤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계신대요. 불안한데요. 그리고 밥을 못 드신다고 그래서 점심을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래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6월 3일이 제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너 더 이상 캄캄한 데로 끌고 가지 마라. 15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저 XX들이 사람 XX들이냐. 저들에게 시간을 주면 안 된다고요. 180석 줬을 때도 그러더니 민주당은 뭘 그렇게 재고 말고 하냐. 왜 그리 착해 빠졌냐고. 정치인들이 뭔 선비들이냐. 조이대라도 탄핵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야 좀 안심이 되지. 이거예요. 이거. 안심이 되지. 그러니까 엄청난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맞죠. 윤석열 쿠데타에 못지않은 12.3 쿠데타에 못지않은 불안감이 이번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올린 거예요. 조이대 빨리 탄핵이라고. 주위에서 저 온라인도 그렇고 실제로 오프라인도 그렇고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재명 욕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양하게 있잖아 주위에. 예, 그렇죠. 예. 야 이게 지금 이재명 대선 못 나오게 하려고 지랄 이원병을 하네 딱 이런 분위기였다고. 정치 관심 없는 사람도 이게 뭐대? 그러니까 대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란을 진압하면서 이재명 중심으로 지내왔던 시간들 동안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새로운 꿈도 꾸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저지를 한다고? 이 사이에는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음모론도 있기는 해요. 뭐 파기 재판이었다 무슨 뭐 파기 환송이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봐보세요. 지금 오늘로 해서 완전히 다 해소가 됐을 텐데 네. 완전히는 아닐지 모르지만 해소가 됐을 텐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의 핵심 뭐냐면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요. 그렇죠. 제가 그날 의총에 나가서 전제로 깐 게 두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럴 리 없단 말 이제 좀 하지 말자 했어요. 법에 그럴 이렇게 리- 돼 있는데 그렇게 할 리가 그럴 없다. 리 없다는 말 이제 좀 하지 말자. 그럴 리 없다는 거야. 그동안 규칙. 근데 그럴 리 없다가 지금 몇 번 일어났어요. 윤석열 12.3 이후에 그럴 리 없다가. 근데 그 그럴 리 없다에 아주 최고봉이 조이대 예. 그러면 의원님 만행인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 차원에서는 이미 나를 잡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대선 전에 조이대를 탄핵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어. 시민들이 안심한다니까요. 그럴 리 없다에 응답해 줘야 돼요. 그럼 조만간 그럴 리 지금 총회 하겠는데요? 그럴 리 없다 하지 그럴 거 말아요. 아니에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총의를 모으지 않겠어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그 진짜 깊은 심연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재명에 말씀 드린 대한 거야. 분노도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쌓아왔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입 밖으로는 지들끼리 다 헤쳐먹겠지. 판사들끼리 헤쳐먹는 게 있겠지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존중한다고 하죠. 판결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근데 인권의 이번에는 최후 그거를-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걸 깨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럼 나는 앞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라면은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드러난 게 있어요. 그 전에도 뭐 우리가 계속 확인했지만 12.3 이후에 내란 잔당, 내란 공범이었던 국민의힘 있잖아요. 와, 이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로 뽑읍시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사람들이 대선 포기했구나. 왜냐하면 그 뻔하잖아요. 내란 이 계엄령을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정광훈하고 같이 했던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의할 때 물어봤거든. 너 정광훈하고 같은 편이냐고 물어봤는데 같은 편이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그러면서 나중에 같이 장시간 토론해보자 그래서 아 그때 생각나네요. 생각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후보로 뽑기를 저는 사실은 야씨 누가 어떤 쪽이 뽑히지 이거 보고 계속 있었. 사실 결판이 잘 안 나더라고 제 느낌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근데 그게 딱 뽑히길래 그래 이번 선거는 요 법원에서 이상한 짓 많으면 이제 정리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권성동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를 한다는 게 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선 후보를 낸 것도 이상하고 그것도 김문수 후보로 내요? 세상에? 이게 여기 잠깐만요. 이 타이밍에 조선일보식 헤드라인 하나 만들어 볼까요? 민영배 한덕수 치지. 잘못했네요. 네. 자 이야기 좀 진행시켜 볼게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세력들을 응징하는 시작이 봐보세요. 조대희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탄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해야 넘어가야 된다. 돼. 하고 그것도 넘어가야 대선 돼. 전에 끝내야 된다. 하고 넘어가야 돼. 아니 불안하다니까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 그럼 이제 시민들한테. 대선으로 한번 가보자면 오늘 이제 대장동 재판도 연기가 됐고 대개 지금 한 5번 이상 남아있던 재판 기일은 다 이제 없어질 연기됐군요. 가능성이 높아요.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겠다고 공적으로 발표를 했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선거 개입 안 하겠다고 법원 선거 개입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네. 자 근데 참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중 재판정지법 사실은 이건 해석의 여지의 문제지 올해 소추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예. 법으로 이제 완벽하게 그거를 명문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또 뭔 일 일어날지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또 뭔 일 일어날지 몰라서. 아 근데 그렇긴 한데 저거는 어쩌면 이 헌법을 제대로 다수설에 의하면 당연히 재판 안 받는다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법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많이 여러 사람이 만들었어. 임기중 재판 정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발의되고 있고 이게 이제 법사위를 막 계속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댓글창에도 보니까 야 당선되고 나서도 뭐가 문제일지 모른다는데 당선되는 순간 현직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금 그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의 저 힘을 저는 일단 믿고 가야 되는데 일단 법으로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 사회에 큰 과제가 2개가 생길 거거든요. 지금 이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하나는 진짜 이 망가진 민주주의 시스템 복원하는 일, 또 하나는 진짜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경제, 민생 경제 살리는 이 2가지가 우선 큰 문제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그 전자에 이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 후자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민생까지.
사실 원래 정치가 잘못되면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할 가장 위험한 요소가 지금 잔잠해져 있지만 이른바 극우 윤석열 추정하던 극우 세력이고 그게 지금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쟤들이 분명히 무슨 소리를 하고 나올지 몰라요. 거기다가 국힘은 스탠스가 지금 완전히 탄핵 안 된다고 했던 이른바 반탄 세력이 주류가 돼 있고 윤석열 하고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선거 기간 내내 후보가 저쪽 김문수로 일단 당에서 뽑았기 때문에 한덕수로 대체하려고 저 난리를 치고 있지만 저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예, 쉽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걸 정리해 가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하고 가야지 그때 그 세력이 힘을 못 쓴다. 그렇죠.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 그래야지 민생 회복하는 쪽으로 재빠르게 갈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이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애줘야 돼. 네. 대통령만 이재명이면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 겁나게 많아요. 국회가 민주당 바꾸면 되는데 예, 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걸 바꾸면 욕 먹어요. 근데 지금 딱 조희대가 명분을 다 준 거예요. 야 이렇게 해라. 오히려 안 하면 욕 먹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 지금 대통령 임기중 재판 정지법도 그렇고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뭐 대장동 뭐 재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 게 검찰도 자기들 살아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대장동 재판이 죄가 있어서 하는 재판이 아니라 증거 하나도 없는 재판인데 실제로 증거에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일단.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 받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김만배가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장동의 사건에 실체가 없다는 게 다 확인이 된 건데 왜 재판을 지속합니까? 지금요 모든 사건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없는 죄를 검찰이 정치 검찰들이 만든 거라니까요. 네. 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하나씩 제가 그동안 몇 년간 계속 주장했는데 이제 하나씩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없는 죄 만들었구나. 정치 검찰들 빨리 정리해야 되겠구나. 아니 보세요. 심우정인가 하는 그런 짓을 하잖아요. 걔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런 분들이 이건 못 하겠어요. 네. 그동안 한 거예요. 다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다 이제 쓸데없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쌍끌이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예. 상태가 됐어요. 예. 지금. 이걸 미루면 숙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른바 옛날 표현으로 하면 적폐청산인데 그거 말고 우리 사회에 있던 그 모순을 풀어나가는 이 사법작용 내지는 이 사정작용 있잖아요. 요거는 국정에서 따로 떼서 특검이면 특검 뭐 이쪽에다 맡겨놔야 돼요. 여기는 더 이상 뭐 그거 갖고 논란이 되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우리 힘들어. 딱 떼놓고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질서와 이걸 회복하는 요거는 차분하게 추진하고 그건 당이 중심이 돼서 차분하게 추진하고 국회가 중심이 돼서 그리고 국정은 이제 민생 회복을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트랙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는 별도로 놔두고 첫 번째 건 따로 해라. 두 번째 거는 조용히 제도를 국회가 제도를 정비하면서 풀어간다. 근데 지금 이게 와 있는 이거는 해야 돼. 지금 해줘야 돼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검찰개혁 갖고도 시끄럽게 할 게 없어요. 이제 이미 다 봤잖아요. 사법개혁은 이제 시끄러워질 건데 이것도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국정의 핵심이 당연히 그때 가면 민생 회복이거든요. 그 성장을 뒷받침해야 되거든요. 그때 K 이니셔티브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래. 지금 벌써부터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통합이라는 핑계로 그러니까 속도 조절해야 된다, 아이고야. 톤 조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가차없이 그런 경우에 네. 공격을 할 거예요. 속도 조절이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이미 그분들은 관성대로 가는 거예요. 제발 제가 하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한번 썼는데 국회의원 걸려 국회의원들 거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정치를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인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도구야.
그냥 그대로 하라고. 제발. 왜 그거를 자기들 권력이 아니라고 잠깐 맡겨놨는데 주권자들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뭘 맞습니다. 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그래가지고 지난 3년을 어떻게 보냈어요? 나라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뺏기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정권을 뺏긴 이유가요.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는 다 헛소리고요. 지지층이 지지를 빼면 지는 거예요. 180석 정도가 돼서 맡겨놨더니 이낙연이가 자기 저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그 골든 타임을 놓쳤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놓치기 시작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지기 시작하면서 정권을 내리막길 걸었거든. 그럴 때 저쪽에 안 찍는 건 당연한데 한번 잘해보라고 찍어준 사람들이 몇 %만 투표를 포기하면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네. 대통령이 이재명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할 국회 의석이 190석 가까이 있어. 이때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는데 정치 보복으로 비치지 않는 것,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건 해도 되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원래 180석 줬을 때 국민들 요구가 뭐였어요? 개혁. 자, 촛불이 집권을 했어. 촛불혁명으로. 그런데 힘을 쓰려고 그러는데 과반 의석이 안 돼. 그래서 180석 줬어. 그럼 그때부터는 제가 그때 이후로 광주에서 듣는 얘기 먼저 왔어요. 제가 21대 들어오자마자부터 야 줬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런 거예요. 줬는데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계속 싸우라 그러는데 싸우려고만 하면 강경파. 지금 강경파라느니 무슨 역풍이 분다느니 무슨 중도가 중도 확장이 안 된다는 아니 중도가 떨어져 나간대. 아이고야.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당한 게 3년인데 또 하려고 22대 때요. 국민들이 왜 다시 줬겠어요. 이 자식들. 그래가지고 다시 준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국민들이 그럼요. 안 바꿔 한 거 아니야. 민주당 시험 뭔가 시련을 잠깐 주고 정신 차리라고 3년 정도 이렇게 딱 주고 3년 만에 끌어내리고 자 앞으로 잘해라 하고만 샘플 한번 보여준 거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옆집 남편 신경 쓰지 말고 내 남편 관리 잘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 관성의 법칙 돌아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그 국민들이 한 27만 명 정도가 180석 줬는데 뭐 했냐라고 투표장 안 나와서 진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이 개혁의 시작점은 대선이 끝나고가 아니라 이미 국회는 시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조이대 탄핵이야.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뭐 방심하지 말자 이런 상투적인 얘기보다도 오히려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트랙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압도적 승리예요. 전에는 우리가 55%를 이겨서 10%포인트 차이로 이기자 이거였거든요. 이제 60%를 올려서 딱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지금 보면. 제가 원래는 52, 3% 정도 얻어서 이길 거다. 아니면 하여튼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2, 3% 플러스 마이너스 2, 3% 정도로 해서 이길 거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지금 후에 나와가지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이길 거다. 근데 지금은 좀 높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반작용들 있잖아요. 저항 있잖아요. 이거를 좀 쉽게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신경 써도 그래 지서라 열차는 간다 그러고 가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번에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사실은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정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여세를 몰아서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새날은 계속 하세요. 네. 아까 하지 제가 말라면서요. 처음에는 승부만 놓고 보면 놀려먹으려고 한 얘기고 경화로 가려고 그랬어. 승부만 새날 놓고 같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좀. 그러니까 그런 건데 다시 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파란 운동복 입고 선거송을 들으실 텐데 네. 진짜 예를 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옛날에 한때 일부 청년들 사이에 정의당 입당바람 본 적 있어. 오 이번에 그랬다니까요. 그날 5천 명이 경기도당에만 네. 입당을 그 이야기 왜 드리냐면 그렇게 해서 뭔가 신나는 일이 돼야 되고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 정의당 그 사람들 그냥 갔잖아요. 민주당은 사실 문재인 정부 초반기부터 당원 가입하는 게 일종의 트렌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당당하게 나가서 민주당 당원임을 밝히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재명 지지자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이런 인상 주시는 것도 선거운동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인 거지.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제 연휴 지나면서 이제 우리들이 체감하는 민심은 연휴 끝나자마자 선물 같은 뭔가 딱 왔는데 결국엔 그런 거였거든요. 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도 연휴 내내 대법원한테 굉장히 좀 불리하게 돌아갔다고 보는 게 맞죠. 네. 그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지지가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야 이건 좀 너무했다 하는. 그 지금 여론조사가 잘못 나오면요. 그래서 박찬대 직무대행도 이제 여론조사 받아달라고 했던 건데 여론조사는 잘 나와. 근데 오늘 마침 고등법원의 이 결정이 여기에 그냥 딱 방점을 찍어주면서 그냥 휘발유 끼얹어 버린 거예요. 이 기세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떤 돌발 변수가 있어도 막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의 안전이 가장 최대 최고네.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희대 탄핵하고. 그 의원님은 지금 막 절에도 많이 돌아다니셨더만. 예. 예, 다니면서 부처님 아까 오신 날 때문에. 예, 한 오전 오후 하여튼 하루 종일 다녔어요. 그날은 부처님 오신 날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난 사람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얘기를 내가 자야. 또 뭔 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빨리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 전환기에 서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기려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고 특히 지난 3년간 죽을 써놨기 때문에 이걸 정말 진짜 나라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려면 압도적인 승리의 힘을 가지고 국정을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선거운동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현재 평가는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된 이래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예요. 이 여론조사가 이 추세대로만 간다면 예,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는 비교를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진영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상입니다. 현재의 힘은 파워는. 그 국민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에 물론 윤석열이 세운 공도 있어요. 뭔 윤석열이 공을 세워요. 자 이렇게 화법을 역설법. 네. 역설법. 그러니까 의원님 자, 잠깐 근데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 덜 끝났어요. 그러세요. 그럼.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석열이 더 또 못해 줌으로써 오히려 더 덮어있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공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더 끌어가는 데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민주당이 잘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욕한 사실분들 많죠. 예. 그 당시 민주당이 못해서 개혁 못한 게 더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몫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민주당이 모처럼 기회를 잡았어요. 잘할 기회를. 네. 대선 끝나고부터 진짜 대선 압승한 다음에 정말 잘해야 돼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조했지만 정치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정치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방송을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짧고 그래도 한마디 예. 이제 마지막 해야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럴래요? 예. 예. 정말 주권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시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6월 3일이 지나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겁니다. 그때 이재명과 함께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정치는 국민 여러분, 주권자 여러분들의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도구일 뿐이다. 이거 명심하고요. 그때 저희들이 정말 제대로 잘할 테니까 압도적으로 좀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좀 밀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올립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투표를 올리기 운동을 해야 돼. 네. 투표하러 갑시다 하고 저쪽은 2위 졌다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서 기세를 더 올려야죠. 우리가 투표를 더 올려드려야죠. 전체적인 투표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너무 흥분된 날이긴 했어. 오늘 보니까 민영배 의원님 약간 과몰입의 흥분 상태야. 일렉트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좀 진지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오면서 생각해봤어요. 의원님 오늘 아주 여유 있게 딱 차분하게 해볼까? 그러다가 아니더라고. 네. 그래도 좀 오늘 같은 날 흥분을 좀 해야 맛이 좀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의원님 오구오구. 오구오구가 뭐래요? 오구오구오구. 아, 그거는 브라보. 저희 3살짜리나 깐난이들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어쨌죠. 그만큼 좋아한다 이야기예요. 또 왜 그렇게 오늘 이렇게 예민하세요? 오늘 뭔 일 있었죠? 나 좀 예민해 좀. 오늘 부부 삼아 오셨어요 지금? 아니, 정말 그 법원이 조의대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오늘 왕창 받았습니다. 잠깐만 스트레스를 그럼 의원님만 받으셨어요? 우리는 안 받았어요 지금? 자꾸 강경파라고 막 몰아가니까 또 화가 나죠. 파이팅. 새날 방송 계속해. 아 좋다. 네, 방송 계속해. 자 알겠습니다. 자 새날 방송 이따가 1시간 후에 8시에 초선들 방송으로 다시 옵니다. 자 민영배 고생하셨고요. 자 일단 시사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